자, 오늘 배운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겠습니다. 첫날인데 제가 이제 진도를 천천히 나간다고 했음에도 많은 내용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은 우리가 1페이지부터 한 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가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파이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식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요.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교육과정이고요. 자, 영교육과정은 뭡니까? 교육과정에 어떤 의도에 의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들,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에서 뺀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일부러 안 가르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식과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었고, 다음에 교육과정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긴 글이 그죠, 읽으시기에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추려서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는 여기까지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쵸, 이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누리과정이 전국적인 유아교육의 보편성, 공통성, 법제적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개별 기관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 개별 기관이 국가와 지역이, 그쵸, 국가가 지역과 개별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국가와 지역이 또 개별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의미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가지 차원은 국가 차원, 지역 수준 차원, 학교 수준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13조 2항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거죠. 누리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국가교육과정이 지역 수준에 적합하도록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13조 1항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개별 유치원에서 다양한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긴 글이 읽어보시기에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으니까, 개정 누리과정에서 의미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아교육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의 이제 최근의 동향입니다. 최근의 동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해요. 그래서 평화, 생태, 다문화, 반편견, 통합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좀 적용이 돼야 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죠? 그 연령별로 적합한 발달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령 적합성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적합성, 사회문화적인 적합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재개념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좀 배려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목표 모형은 우리가 이제 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타일러의 합리 모형이 있었고, 타일러는 크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가지 고민했던 질문이 뭡니까?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한 사람이 바로 타일러입니다. 타반은 교사 참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얘기를 했고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서방적이며 기납적인 모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모형은 브루너의 모형이고 과정 모형이라고도 해요. 나선형 교육과정과 발견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자연주의부터는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을 듣고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거 빼야 되겠네요. 이게 다 목표 모형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만 목표 모형인데, 그렇죠? 이거 두 개만 목표 모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연주의적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사숙고, 수구의 딜리버레이션, 그죠? 다 같이 심사숙고를 하기 위한 그런 모형이에요. 워커가 얘기했고 세 단계, 토대 다지기, 수구의 설계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아이즈너의 모형이고 표현 목표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인 목표 말고 표현적인 목표. 그 다음에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에 의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들이 있었는데 좀 많았어요. 우리는 파이나 봤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긴스와 맥타이의 역방향 설계 모형이 있었습니다. 역방향 설계 모형은 타일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단계는 크게 바라는 결과, 목표부터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평가 계획, 그 다음에 목표하고 평가를 바로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계획, 단원 학습 경험 계획을 짜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얘기하면서 여기 4, 5, 6, 7번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입니다. 일단 와이카트 모형이 있죠. 와이카트 모형은 교사 중심, 유아 중심, 유아 주도적, 교사 주도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과정을 놓고 보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종류로는 계획된, 개방형, 아동 중심, 보호적 뭐 이런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 중심 요 관점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의 모형은 교사와 유아, 유아와 교구,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모형을 분류했습니다. 아동 발달 모형, 언어 인지 모형, 그 다음에 언어 교수, 감각 인지 이런 모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빗세레 모형입니다. 빗세레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표, 수업 전략, 조직의 구조와 정도에 따라서 모형을 나누었고 허용적, 구조적 인지, 구조적 정보, 구조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 모형하고 가장 가까운 게 구조적 환경 모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브랭킹과 켈리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선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그 모형을 나누고 있고 원예적, 교육 공학적, 발달적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달적 모형이 우리 지금 모형하고 비슷한 개정 누리과정하고 비슷한 거였습니다. 콜버그와 메이어의 모형이 있고 여기선 낭만주의, 문화 전승주의, 진보주의로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모형으로는 성숙론, 환경론, 상호작용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맥락, 신뢰, 실외 모두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동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유아의 강점을 중심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교육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 그렇죠.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아들이 다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놀이중심의 강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소외되는 유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모든 유아들의 강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교육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능한 유아와
현재 시점이죠. 유능한 유아, 그 다음에 유능한 미래적 발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놀이로부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놀이의 스펙트럼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자발적인 놀이, 안내된 놀이, 교사 지시적 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교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발현적 교육과정이다. 이 부분이랑 교사에 의해서 신중하게 편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그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놀이를 지원하는 것은 놀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놀이성이 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현해야 되고, 놀이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아교육 과정의 주요 접근 이론은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동중심, 상호작용, 놀이, 자유선택 활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교육과정의 발현의 개념에 놓고, 그렇죠?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놀이의 발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자유방임적, 흥미중심, 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동중심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죠.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과정중심의 교수학습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은 지금뿐 아니라 원래부터 유아교육과정은 아동중심이고 상호작용을 강화해 왔고,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고, 자유선택 활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지금은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이 이론에서도 개론 시간에 충분히 다 공부했지만, 놀이는 유아교육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에 놓여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프레벨, 프로이드, 피아제, 비고츠키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 같은 경우에도 관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랐어요. 발달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 있었지만, 지금의 어떤 교육과정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공부가 덜 됐지만,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기초로서 다음 주에 발현적 교육과정하고 이제 통합교육과정,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그래도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자료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카페에 다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유아교육과정을 샅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이론 이런 것들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 오늘 어떻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기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더 자세히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많은 성과니까 계속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